요즘 따라 이런 생각이 자주 드시진 않나요? 뭔가 이유 없이 하루가 피곤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운이 없는 날이 점점 늘어난 것 같다고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무겁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나기도 하고 거울을 보면 얼굴빛이 칙칙해 보여서 괜히 우울해지기도 하죠. 밥을 먹어도 입맛이 없고 밖에 나가서 잠깐 걷기만 해도 숨이 차오르고 예전엔 그냥 올라갔던 동네 언덕이 어느 순간부터는 오르기 버거운 언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밤에는 다리가 저려서 잠을 설치고 아침엔 그런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하루를 시작하죠. 이쯤 되면 이게 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 싶어지기도 하고 이제는 원래 이런 거겠지 하며 체념하게 되는 경우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피로와 무기력이 정말 단순한 노화 때문일까요? 어쩌면 우리 몸 어딘가에서 보내는 작은 경고일 수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도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별히 아픈 건 아닌데 이상하게 예전보다 몸이 무겁고 숨도 차고 기억력도 흐릿해지고 머리카락도 빠진다고들 하시죠. 그리고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냥 늙어서 그런 거겠죠.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철분이 부족한 상태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철분이 부족하다는 건 단순히 빈혈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철분은 우리 몸 곳곳에 산소를 실어 나르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피로가 풀리지 않는 건 물론이고 숨이 차고 머리가 멍하고 심장이 더 힘들게 일하게 되고 심하면 기억력 저하나 우울증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즉, 몸속에 연료는 있는데 불이 붙지 않는 상태와 비슷한 거죠. 연료가 순환되지 않으니 몸이 점점 무겁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손톱이 숟가락처럼 오목하게 휘거나 손발이 자주 차고 저리기도 하며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유난히 심해졌다고도 하십니다. 문제는 이런 신호를 대부분 그냥 나이 들어서라고 넘기고 몇 달에서 몇 년까지도 참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몸은 천천히 쇠약해지고 나중에는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만큼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철분 부족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습관, 하루의 루틴을 조금만 조정해도 몸은 금방 반응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그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고 제때 챙겨주는 것이죠.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셨던 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던 증상이 철분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니 다시 활력을 찾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모든 증상이 철분 부족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증상 중 두세 가지 이상이 겹쳐 나타난다면 한 번쯤은 철분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숨이 자주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밤에 다리가 자주 저리고 손발이 시리고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닌 신체의 도움 요청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들어보시고 평소에 생각해 본 적 없던 건강의 실마리가 떠오르셨다면 오늘 이 시간이 작게나마 의미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증상으로 지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의 일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철분 부족이 우리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철분 부족이라는 게 참 무섭고도 교묘한 녀석입니다. 겉으론 티가 잘 안 나는데
안에서는 우리 몸을 서서히 아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지 하고 넘기세요. 그런데요, 이게 정말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셨던 많은 어르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들여다보면 금세 알 수 있어요. 먼저 75세 최영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동네 합창단의 자랑이셨어요. 늘 맑고 힘 있는 목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기운을 푹 돋워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에 찾아오셔서는 조심스레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노래를 부르다 보면 자꾸 숨이 차고 머리가 멍해져요.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말투엔 어딘가 불안함도 체념도 섞여 있었죠. 제가 검사를 해봤더니요. 놀랍게도 심각한 철분 부족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그저 피곤한 줄만 아셨는데 몸속 산소를 실어 나르는 철분이 바닥이 난 상태였던 겁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혈액 속 헤모글로빈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돼요. 산소가 부족하면 심장이 더 열심히 뛰어야 하고 뇌도 힘들어지죠. 그 결과가 바로 그 숨참과 멍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철분 부족은 어느 날 갑자기 확 오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몸을 무너뜨립니다. 피곤한 듯 아닌 듯, 머리가 멍한 듯 아닌 듯, 기운이 없는 듯 아닌 듯. 그래서 더 무섭고 더 자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환자였던 70세 김만수 할아버지도 비슷했어요. 아침마다 머리를 빗으면서 오늘도 한 줌 빠졌네. 이제 대머리 되겠어. 하고 농담처럼 웃으셨는데요. 사실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역시 철분 부족. 머리카락도 우리 몸의 한 부분이니까 영양이 부족하면 뿌리가 약해져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철분이 부족하면 모낭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전달되지 않아서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힘이 없어지고 빠지는 거죠. 이건 그냥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영양 상태가 무너지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예요. 68세 이수진 여사님도 기억에 남습니다. 손톱이 자꾸 갈라지고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가는 게 걱정돼서 오셨는데 처음엔 그냥 나이 들면 손톱도 약해지는 거지 뭐 하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그 손톱이 숟가락형으로 휘는 현상, 의학적으로 스푼 네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철분이 심하게 부족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혈액 속 산소 운반이 줄어들면 손끝 세포까지 영양이 전달되지 못하니까 손톱도 이상해지는 거죠. 이쯤 되면 여러분도 혹시 나도 해당되는 건 아닐까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활용하는 철분 부족자가 점검 리스트 10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하나하나 천천히 들어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증상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입이 자주 마르고 혀가 따갑거나 아픈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물은 마셨는데 입안이 뻑뻑하고 혀가 뭔가 거칠고 쓰라린 느낌이 있다면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손톱이 쉽게 갈라지고 세로줄이 생기거나 가운데가 오목하게 휘는 증상입니다. 이런 손톱 변화는 철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세 번째,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많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빗질할 때, 샤워할 때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다면 그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심장이 빨리 뛰는 경우. 예전 같지 않은 체력이 갑자기 문제되는 건 철분 부족 때문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귀에서 윙 소리나 삐 소리가 들리고 자주 어지러운 느낌이 드는 경우. 이건 뇌혈류와 관련된 문제인데 철분 부족이 뇌의 산소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밤에 다리가 저리고 저려서 잠이 깨는 경우. 누웠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계속 뒤척이고 숙면을 못 하신다면 의심해 볼 만합니다. 일곱 번째, 감기에 자주 걸리고 작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경우.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건 철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여덟 번째,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발이 늘 차가운 경우. 혈색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홉 번째,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꾸 깜빡깜빡하는 경우. 책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안 들어오고 냄비에 물 올려놓은 걸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이유 없이 우울하고 항상 피곤한 상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드는 것. 이건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철분 부족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일 수 있어요. 이 10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한 번쯤 철분 수치를 점검해 보시는 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 중에도 설마 했는데 진짜 철분 부족이 원인이었을 줄은 몰랐어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검사 하나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생활 습관 조절과 식단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금 이 시점이 내 몸을 다시 챙길 수 있는 골든타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철분 부족이 왜 생기고 어떻게 하면 흡수를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하나 점검해 보세요. 철분이 회복되면 피로도 사라지고 기억력도 돌아오고 표정도 밝아집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하게 반응하거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에서 철분을 똑똑하게 채우는 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철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참 신기해서요. 부족한 걸 알아차리고 그걸 채워주기만 해도 금세 회복하려는 반응을 보이거든요. 특히 철분은 식습관만 조금 바꿔도 충분히 보충이 가능한 영양소입니다. 복잡한 영양제나 어려운 처방 없이도 집에서 매일 드시는 식사 속에서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철분을 똑똑하게 채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분이 듬뿍 들어있는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평소 식단에 하나씩만 추가하셔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 음식은 오징어나 문어 같은 해산물입니다. 특히 말린 오징어는 철분이 아주 풍부해요. 50g 정도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철분의 절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동네에 사시는 박순옥 할머니는 매주 2~3번씩 오징어 볶음을 해 드시는데 80세가 넘으셨는데도 여전히 등산 동호회에서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쌩쌩하게 산을 타고 다니세요. 할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따로 보약은 안 챙기고 그냥 오징어만 꾸준히 먹어. 해산물은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좋기 때문에 철분 부족을 겪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린 자두입니다. 자두가 철분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자연이 준 철분 덩어리라고 할 정도로 말린 자두에는 철분이 꽤 많습니다. 아침에 요거트나 오트밀, 시리얼에 말린 자두 45개 정도를 함께 넣어 드셔보세요. 새콤달콤한 맛도 있고 식감도 좋아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괜찮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아서 위에 부담도 없고요. 세 번째는 렌틸콩입니다. 요즘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렌틸콩은 철분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아주 훌륭한 식품이에요. 수프로 끓여 먹어도 좋고 밥에 넣어 잡곡밥처럼 해 드셔도 맛이 좋아요. 장미란 여사님은 일주일에 2번은 꼭
렌틸콩 수프를 끓여 드시는데 그때마다 동네 친구들과 나눠 드신다고 하셨어요. 그 모임 어르신들이 다들 기력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단백질과 철분을 함께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네 번째는 케일입니다. 이파리가 크고 두툼한 녹색 채소인데요. 철분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비타민 C도 풍부해서 철분 흡수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췄죠. 된장국에 넣어서 끓여 드시거나 샐러드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우리 큰아버지는 케일 된장국을 즐겨 드시는데 82 넘으셨는데도 혈색이 정말 좋으세요. 한 번도 빈혈 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으시대요. 다섯 번째는 해바라기 씨입니다. 견과류 중에서도 해바라기 씨는 철분 함량이 꽤 높은 편이에요. 하루에 한 줌 정도 약 30g만 드셔도 철분의 20%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가방 안에 해바라기 씨 작은 통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출출할 때 간식으로 드셨거든요. 간단하면서도 속도 든든하고 철분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일석삼조죠. 자, 이렇게 철분이 풍부한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은 철분이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습관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분 흡수율을 높이는 똑똑한 비법 3가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법, 바로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철분은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비타민 C와 함께 먹었을 때 흡수율이 2배에서 3배까지 높아집니다. 오렌지 한 조각, 딸기 몇 알, 파프리카나 브로콜리도 좋아요. 72세 윤미영 할머니는 철분제를 몇 달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는데 제가 키위 주스와 함께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몇 주 만에 얼굴빛이 돌아오고 예전보다 훨씬 덜 피곤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철분 음식을 드실 땐 꼭 비타민 C 식품도 같이 챙기세요. 두 번째는 커피와 차, 우유는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시는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이 음료들 속에 들어있는 타닌이나 칼슘 같은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이재호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식사 후 바로 커피 한 잔을 드셨는데 철분 수치가 계속 낮게 나왔어요. 제가 식사하고 1시간 정도 지나서 드세요 라고 알려드렸더니 몇 달 뒤 검사에서 철분 수치가 눈에 띄게 올라가 있었어요. 평소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비법은 콩이나 견과류 같은 곡물류는 반드시 물에 불려서 드시는 겁니다. 이런 식품들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데요. 하룻밤 정도 물에 충분히 불려서 드시면 피틴산이 많이 줄어들어요. 신명자 할머니는 건강식 챙긴다고 매일 콩을 드셨는데 철분 수치는 오히려 낮았어요. 그래서 콩은 꼭 불려서 드시라고 했더니 이후로 수치가 좋아지셨습니다. 이렇게 음식 선택과 함께 조리법, 먹는 시간, 함께 섭취하는 식품까지 신경 쓰시면 먹은 철분이 온전히 몸속에 흡수되어 피가 되고 에너지가 됩니다. 물론 철분이 정말 많이 부족한 상태라면 음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럴 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서 철분제를 처방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철분제는 과도하게 복용하면 속이 메스껍고 변비나 위장 장애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전문가 지시에 따라 드셔야 해요. 이 방법들을 3개월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아침에 몸이 가볍고 숨이 덜 차고 표정도 밝아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운이 넘쳤던 사람이었나? 하실 정도로요. 철분 부족은 단지 피곤하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해결도 어렵지 않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몸을 위한 철분 한 스푼,
하루 한 줌의 건강을 채우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이 훨씬 더 활기차지고 환해질 겁니다. 철분 하나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의심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변화를 몸소 겪은 분들이 제 진료실에는 꽤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에 오미란 여사님이 계세요. 69세이셨는데 손톱이 자꾸 갈라지고 손가락이 시려워서 하시던 피아노 수업을 그만두셨죠. 이제 나이도 있는데 억지로 하다가 더 다치면 안 되지요. 하시며 마음을 내려놓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철분이 풍부한 식단을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오징어 볶음도 해 드시고 아침마다 말린 자두와 케일 된장국을 꼭 챙기셨죠. 딸기 한 줌도 항상 식탁 위에 올려두셨고요. 그렇게 4개월쯤 지났을 때 다시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다시 아이들한테 피아노 가르치고 있어요. 손톱이 덜 갈라지고 손가락도 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덜 아파요. 예전처럼 길게는 못하지만 하루 한두 곡 정도는 충분히 칠 수 있어요. 그 웃음 속에서 저는 철분의 힘,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분, 정기철 할아버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77세, 바둑을 무척 좋아하셨죠. 평생 친구들과 두고 두던 바둑을 어느 날부터 두기 힘들어지셨대요. 돌을 놓고 몇 초만 지나도 방금 무슨 수를 뒀는지 기억이 안 나더랍니다. 이제 내 머리가 다 굳었어. 치매 오는 것 같아. 하시며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 보니 치매가 아니라 철분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머리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 기억력이 흐릿해졌던 거죠. 이후 철분을 꾸준히 보충하고 식습관을 바꾸신 지 몇 달 지나고 나서 다시 오셨을 때 할아버지의 첫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저 바둑 다시 두러 다닙니다. 요새는 복귀도 해요. 게다가 최근엔 지역 어르신 바둑 대회에서 우승까지 하셨답니다. 누가 봐도 활력이 되살아난 모습이었죠. 사실 이런 사례는 특별한 사람들만 가능한 변화가 아닙니다. 철분이 부족한 줄 모르고 살아가던 분들이 자기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철분 하나 바꿨을 뿐인데 하루에 피로가 줄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예전의 나를 다시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밥상 위에 말린 자두 한 줌, 케일이 들어간 된장국 한 그릇,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 한 접시, 식사 후 1시간쯤 지나서 드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 그리고 콩이나 견과류는 반드시 물에 불려서 드시고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어느 순간 달라진 얼굴빛, 덜 가쁜 호흡, 그리고 한결 가벼운 걸음으로 여러분의 일상이 달라질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그냥 넘기지 않는 겁니다. 오늘 들으신 증상들 중에서 혹시라도 나도 그런데 하고 떠오른 게 있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조금씩 꾸준히 나를 위한 건강한 선택을 쌓아 나가는 것이 결국 노년의 활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다음 건강 정보들을 더 빠르게 받아보는 길이 되어줄 겁니다. 또 이 영상이 떠오르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분의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밝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노년이 철분처럼 단단하고 햇살처럼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